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벨로 자전거와 함께했던 일본 시곡구 88개 사찰 순례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압축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시곡구 88개 사찰 순례. 30년 전 일본 대학 시절 17번 절까지만 가고 완주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마음속에 있었죠. 환갑이 되기 전에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비시 미니벨로와 함께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30kg에 달하는 짐을 옮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밤늦게 페리를 타고 드디어 시곡구에 입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시곡구 88개 사찰 순례길은 약 1200년 전 홍법 대사란 분이 수행했던 길이라고 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특별한 여정이죠. 산이 아주 많은 섬의 절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자전거로는 1400km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여정이지만 저는 풍경을 천천히 즐긴다는 마음으로 저비시 미니벨로를 선택했는데 이게 이번 순례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이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일본절 영산사에서 순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몇몇 절들은 산 위에 있어 오르기 쉽지 않았죠. 그래도 비교적 쉬웠던 날로 11번 절까지 가고 깨끗한 모텔에서 푹 쉬었습니다. 최강 난이도 12번 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위험한 터널과 끝없는 오르막길의 연속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펑크까지 났지만 여분의 튜브로 직접 수리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꽃가루 알레르기였어요. 10년 전 완치되었던 증상이 산속을 걷자마자 다시 나타나 눈물 콧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밤에는 잠까지 설쳤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펑크가 났나 싶어서 집으로 짐을 보내려고 우체국에 도착했는데 이런 토요일이네요. 무거운 짐을 이틀 더 싣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험난한 오르막길 끝에 20번 전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었죠. 어두워지는 길을 달리다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사슴 때문에 놀라 자전거가 큰 돌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다행히 펑크는 나지 않았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케이블카 타고 21번 태룡사에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절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어요. 도중에 야생 원숭이 떼를 만나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해 경찰에게 붙잡히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친절한 경찰 덕분에 봉고차로 이동해 안전하게 순례길을 이어갔습니다. 잠은 쓰나미 대피소 아래에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드디어 우체국에 들려 텐트를 비롯한 짐 절반을 집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1시간 반을 고생했지만 짐을 보내고 나니 자전거가 훨씬 가벼워져서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여관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 1시간 이상 다시 돌아가서 반납하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31번 절로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오류로 길을 헤매기도 했고 33번으로 가는 길은 좁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이날 이 다리가 가장 위험했던 구간으로 기억됩니다. 이날 묵은 숙소는 바닷가 천장이 더럽고 담배 냄새가 심한 최악의 흡연실이었어요. 36에서 37번까지는 약 60km의 난코스였지만 운 좋게 하루에 몇 번 없는 배를 타고 10km를 전략할 수 있었어요. 배에서 여러 나라 순례자들과 함께 잠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 진짜 난코스가 시작됐어요. 다리가 불편한 순례객을 보며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끝없는 오르막길에 날씨까지 더워 정말 힘들었지만 6km 길이의 언덕을 포기하지 않고 산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아침 비 소식에 자전거를 접어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비오는 일본 시골 전철역 풍경은 운치 있었어요. 비에 젖은 신발로 오래 걸었더니 다음날 발가락에 곪아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한 곳밖에 들리지 못했네요. 꽃가루 알레르기는 갈수록 심해져 눈물을 계속 닦아서 눈밑이 헐었고 발가락에 곪아서 걷기도 힘들고 거기다 어금니까지 아파서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온몸이 최악의 상태로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탈진한 상태로 찾아간 고깃집은 시끄럽고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일본식 김치를 샀는데 너무 달아서 물에 씻어 먹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죠. 힘든 하루였지만 43번까지 완주하며 거의 절반을 왔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습니다. 몸 상태가 정말 엉망이라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순례 절반을 왔지만 이 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온 일본,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 좀 더 참고 계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숙소가 없어 시내까지 찾아와 넷카페를 처음 이용해봤습니다. 혼자 자기에 충분하고 깨끗하며 컴퓨터하고 음료가 무제한이라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넷카페만 찾아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순간 졸면서 핸들을 놓쳐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걷는다면 45일 정도 걸리는 코스를 걸으며 순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난 날이었는데 저는 자신이 없는데 다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좋은 호텔을 잡아서 마트에서 신나게 회 종류를 사서 한잔하며 실컷 먹고 마신 날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60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체감상 가장 힘들었던 오르막길이었어요. 길도 안 보이고 안내판도 거의 없어 감으로 올라가는 미로 같은 산속을 헤매야 했어요. 골문 발가락으로 돌길을 걷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등산 스틱에 의지해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길을 헤맬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30개도 안 남았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완전 시골이고 산속이라 대중교통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날은 게스트하우스도 묵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체코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여행자들이 있었고 캐나다 아주머니가 준비해준 카레와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이 부족해 저는 창고로 배정받았고 결국 추위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이것이 순례하는 맛이고 인생 사는 재미라고 생각하니 나름 즐거웠어요. 여러 나라 친구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좋은 인연을 만들었고 영어 공부의 필요성도 절감했습니다. 오늘 시고쿠 전체에서 가장 높은 해발 900m의 난이도가 최상이라는 66번 절에 가야 했습니다. 10km 가까이 계속되는 오르막을 오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케이블카를 놓치면 어두운 산길을 자전거로 내려가야 할까봐 엄청 걱정했지만 무사히 자전거와 함께 내려와 가눔시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넷카페도 없고 호텔이랑 여관도 전부 만실이었어요. 겨우 찾은 그랜드 호텔은 방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빡센 하루였지만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에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침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우비를 입고 출발했습니다. 71번 절에 엄청난 계단에 놀랐지만 산길보다는 계단이 훨씬 걷기 편해 괜찮았습니다. 75번 절은 시고쿠 전체에서 가장 클 정도로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시고쿠 순례길은 일반 자전거 20일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미니벨레로 25일을 잡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고 컨디션까지 안 좋아져 포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이제 이틀 정도면 순례 코스가 끝날 것 같았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고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갓길이 전혀 없는 위험천만한 찾기를 몇 시간 동안 달리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쉬운 사철은 많지 않았지만 시고쿠의 모든 사철은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다카마츠 시하고 바다 건너 오카야마는 절경이었습니다. 84번 절은 오르막길로 3km 이상 올라가야 했고 이곳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관광지였는데 미리 알았다면 편하게 올라왔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85번은 절벽 아래 자리한 상당 규모의 절이었습니다. 이 절은 마치 순례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마지막에 88번 절을 향해 갑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험난한 난코스였어요. 안내판도 별로 없고 사람이 다니는 흔적도 없어 불안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다가 예쁜 금발의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길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험난한 길을 밧줄도 없이 기어 올라가야만 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88번 절에 도착하며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곧 어두워질 것 같고 아까 그 산길은 도저히 다시 걸을 자신이 없어 좀 돌더라도 찾길로 걸었습니다. 순례를 시작했던 1번 절에 전철을 타기도 하고 어두운 밤길을 10여 킬로 달려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어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이 참 벅찼어요.
드디어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마쳤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밤배를 타고 섬을 나가기로 했어요. 왔을 때처럼 배를 타고 와카야마로 넘어가 오사카로 갈 예정으로 깜깜한 밤길을 20km 가까이 달려 도쿠시마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한잔하고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으로 16일간의 시고쿠 순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자로서 여기 순례 코스를 만약에 아는 누군가가 도전한다면 엄청 말리겠지만 굳이 간다면 적어도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산이 많아서 그만큼 힘든 코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시고쿠 순례의 느낌과 감동을 전해드렸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